두 번째 질문은요. KBO 리그 질적 논란입니다. KBO 리그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 이제 박용택 선수 현장에서 뛰는 우리 박용택 선수의 이야기도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밖에서 또 보는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캐스터님 또 우리 토아일당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박용택 선수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선수 입장에서 그거를 인정합니다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럴 수 없고 어떤 핑계가 있을까. 우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질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게 우선 가장 궁금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 공인구가 바뀌기 전에는 타고 투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공 때문에 그런다. 또 근데 이제 또 바뀌었을 때는 또 이제 타자들의 또 수준이 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좀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투수들의 수준이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네. 좋아졌다. 예. 네. 근데 뭐 그런 것들.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기준에 지금 따라서 혼나는 자리인가요? 우리 조진성 아나운서 지금 혼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뿐인데 정말 그거를 자신 있게 이런 기준으로 해서 프로야구가 질적으로 하락했어. 질적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제가 숫자를 또 준비했어요. 네. 일단 참고를 하세요. 단순히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자 올해 KBO 리그의 평균 자책점은 4.17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는 3.89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는 3.91이고요. 메이저리그는 4.49입니다. 평균 자책점을 가장 좋은 순위로 보자면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 퍼시픽 리그, KBO 리그, 메이저리그 순위예요. 근데 타율을 보자면 KBO 리그가 2할 6푼 7리의 평균 타율, 센트럴 리그가 2할 5푼 3리, 퍼시픽 리그가 2할 5푼 2리, 메이저리그가 2할 5푼 2리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타율이 높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몸에 맞는 볼을 봐야 돼요. 몸에 맞는 볼 KBO 리그 게임당 KBO가 0.988 게임당 한 개가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일본 프로야구는 0.534 우리보다 딱 반 정도 됩니다. 메이저리그는 그보다 더 낮은 0.408 몸에 맞는 볼 숫자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실책 KBO 리그 1.38개 평균, 일본 프로야구 1.083 일본 프로야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덜 나오고 메이저리그는 0.597이에요. 에러 거의 없죠. 근데 이 에러는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을 논하기 전에 그라운드 상태, 기상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폭투 KBO 리그당 0.83개 일본 프로야구 0.53개 메이저리그 0.37개 수치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자면 질적 수준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안 좋다는 얘기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인력풀 아마추어 리그나 선수들의 층을 생각해 보면 이 수치로만 단순히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 숫자는 좀 언어적으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보면 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KBO 리그의 수준이 NPB나 메이저리그보다 높다고 믿었던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적 저하라는 것은 NPB나 MLB보다 낮다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낮아졌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교해야 할 숫자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건 2019년 숫자일 텐데 2019년에 NPB나 MLB에 비해서 어떠하냐가 아니라 과거 뭐 2005년 아니면 2008년 2009년 이맘때가 프로야구 관중이 가장 엄청나게 늘어날 때였고 질적 저하라는 이야기 전혀 안 하던 때였고 WBC 가서 막 이겼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요. 그때에 비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HBP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폭투나 이런 숫자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리그의 수준을 어느 정도 말해줄 만한 지표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숫자를 비교했을 때 확 낮아졌느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질적 저하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으로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모순이 있는 것이 그 점수가 많이 나니까 투수들을 다 멍청이 취급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점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타자들 다 거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환 논리인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BP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폭투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실책의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타당한 평가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점수가 많이 나면 투수를 욕하고요. 점수가 안 나면 타자들을 욕하잖아요. 그거는 좀 이상하죠. 아 그리고 그 이런 건 있어요. NPB 그러니까 타구 속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스태트캐스트가 그 이제 나오고 나서 메이저리그도 KBO 리그도 이제 NPB도 최근 한 3년 정도의 타구 속도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NPB의 그러니까 KBO 리그의 평균 타자들의 타구 속도는 NPB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메이저리그보다 물론 그 느리지만 NPB 타자들보다 KBO 리그 타자들이 더 강한 타구를 때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네, 아마 여기서 이 질적 논란을 네이버에 치면 아마 롯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올 시즌은 좀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제가 네. 근데 그리고 박용택 선수나 이제 캐스터님이나 이제 토야월당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이제 야구라는 이제 게임을 놓고 보면 야구라는 게임은 이제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질적 논란에 이제 가장 타깃이 되는 거는 수비 쪽이죠. 공격은 뭐 투수가 올라가고 타자가 내려가고 있고 뭐 어떤 뭐 요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올해 공인구가 바뀌면서 공인구가 이제 타자 쪽보다는 투수 쪽으로 더 도와주게끔 리그의 어떤 그 기구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투수들이 좀 더 멘탈적으로 강해졌죠. 사실 두산의 이영하라는 투수가 프리미엄 투웨이브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기술적인 향상도 있지만 뭐 고우석도 마찬가지고 하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한 시즌을 토탈하면서 지난해와 다른 성적을 올리면서 자신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 멘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맞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투수들이 올라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수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박용택 선수가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그 체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말씀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비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투수죠. 투수가 전체 수비의 한 70%를 좌지우지하죠. 뭐 예를 들면 수비 시프트 자체도 투수가 좋은 투수가 있느냐 나쁜 투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우리가 질적 논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선수 풀에서 144경기 10개 팀 이건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공격은 사실은요 7번을 못해도 3번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받지만 수비는 10번에서 1번 하면 되게 그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수비가 사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144경기 10개 팀의 그 수비의 이닝들을 다 메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그 수준?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의 수준이라기보다 아마추어의 환경이 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위에서 채울 거는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 기준에서 보면 뭐 박용택 선수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1군에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10개 팀 중에 10개 팀이니까 90개의 포지션을 메워야 된다면 그 90명 중에 1군에 올라오면 아직 안 되는 선수들이 분명히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그걸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질적 논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가 브로킹을 못하고 캐쳐들이 약하다라는 부분을 롯데가 그 플레이를 못한다라는 그 사건을 보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놓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제 김정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거의 99%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들끼리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엔 10개 팀 144경기 그런 거에 있다 보니 여러 뭐 이제 조금 저희끼리 봤을 때도 약간 준비가 안 된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이 좀 있죠.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좀 눈에 띌 수 있고 그럼 그렇게 왜 그런 선수가 왜 그렇게 됐지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는 지금 제가 할 때보다 제가 한 고등학교 때가 한 50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7,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학교만 많아졌지 이제 그 학교 시스템을 보면은 제가 뭐 비시즌이나 또는 뭐 가끔 뭐 모교도 찾아가 보고 뭐 다른 제 이제 뭐 은사님들한테도 찾아가 보고 하다 보면은 뭐 피칭하는 거 그다음에 뭐 타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어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수비하는 걸 보면 그냥 캐치볼부터가 사실 좀 부족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은 4교시를 끝나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밤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시즌 이제 시합쯤이 되면은 학교에서 합숙을 해요. 그래서 막 아침 6시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예 학교를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은 운동량을 좀 많은 연습량을 가져갔는데 뭐 야구에서 사실 투수가 뭐 공 빠르기 뭐 그다음에 타격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가장 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구에서 가장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변할 수 있는 게 사실 수비거든요. 그거는 정말 한 뭐 10%의 능력, 2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도 그걸 한 7, 80%, 8, 90%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수비고 결국엔 그게 뭐 책으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몸으로 계속 습득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수업 다 끝나고 나오면은 한 4시? 4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하면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타자들, 야수들 연습을 하는데 방망이를 안 치고 수비 연습만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팅 연습 한번 하고 그냥 단체 연습이 끝나는 약간 이런 시스템들이 좀 반복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프로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예전에는 그냥 수비 정도는 어느 정도 캐치볼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크게 티 안 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캐치볼에서부터 어휴 저 어떻게 프로 왔어? 약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해설은 하지 마세요. 네. 해설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제 정준이 형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저 리그는 저런데 우리 리그는 이런 수준이 떨어져 이럴 게 아니고 저도 비슷한 측면이 제가 이제 지난해 프로야구 중계 맡으면서 고교야구를 중계를 했잖아요. 창의적인 수비 에러가 나옵니다. 공 하나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해서 4-5개 에러가 막 속출해서 우와 내가 지금 신인 것 같아. 중계하는 신. 던져서 빠지고 뒤로 가고 막 와 정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직 이유식을 먹어야 될 친구들이 소주 폭탄 마시고 있는 느낌. 더 성장하고 몸도 정신도 같이 커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제 발걸음 떼는데 프로 와서 뛰고 있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으며 거기서 멘탈이 한번 확 무너져 버리면 못 올라오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단련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올라와 버리는 선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했지만 그 인력 풀도 부족하고 경기 수도 많고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감독에 비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욕대로 먹어야 되는 감독의 슬픔. 감독은 할지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드래프트 때 지명됐던 이제 어떤 선수의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야구 선수 아빠 할 때만 해도 내 아들이 직업 야구 선수를 지향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대략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결정을 했대요. 중학교 가면서.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이미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 엘리트 선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일단 선택하는 순간 다른 옵션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량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맥락을 잇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 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긴 연습 시간이 오히려 기량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야 하고 많이 쉬어야 오히려 기량이 빨리 는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펑고 받는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펑고를 받으면 마지막까지 힘을 아껴 놓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반면에 몇 개만 딱 받자 하면은 마지막까지 집중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을 텐데 먼저 하려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미 되돌아갈 다리를 불살라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야구라면 이 야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능은 얼마나 제한될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야구 안 할 거예요. 다른 아무런 선택지가 없고 이것만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야구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모가 계속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 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야구를 시도할 수 있는 재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야구하는 건 어렵고, 그러나 이미 야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들 때문에 좀 그 지옥 훈련 같은 건 좀 어려워지고,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선수들의 연습량을 늘려야 할까? 그게 아니라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지 않아도 적어도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그 야구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이후에도 다른 걸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많은 재능이 야구 안에 들어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으면 그들이 야구도 더 잘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미국이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쪽 선수들 이야기할 때 비교할 때 운동 능력의 차이다라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뭐 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뭐 4,500만 아니면 뭐 이 정도 인구 중에서 운동에 재능 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이 야구 안으로 들어오느냐라고 보면 그 퍼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 돈 있어야 되고 불살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구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좀 넓혀서 더 많은 재능이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수비는 제가 볼 수 있는 기준에서,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최근 그 거의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비. 그러니까 KBO 리그의 수비 수준은 다른 경쟁 리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AA 나 AAA랑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냐면, 비슷한 타구 속도, 비슷한 타구 각도로 날아간 타구가 몇 % 정도 안타가 되느냐. 그러면 비슷한 타구의 질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타구의 질로 날아갔을 때 얼마나 안타가 되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타율로 보면은 한 0.03에서 0.05 정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차이죠. 한 3푼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타구가 날아갔을 때 AAA랑 비교를 하면 많이 차이가 나고 NPB랑 비교해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저는 다른 질적 저하에 대해서는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수비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시도해볼 만한 게 이제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비 평가에 관한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 못하는 사람이랑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면 그 회사는 아마 그 향상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잘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일 못하는 사람은 밀려나가고 일하는 사람이 남게 되면서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야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득점에서 공격력에서 더 많이 기여하는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도 누가 더 수비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건 구단 내부에서조차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아니면 데이터들이 개발이 되면서 수비에 대해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수비 잘하는 선수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리그 전체적으로는 수비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대학교 입시 기준이요.
투수들은 뭐 투수 나름대로 뭐 승도 있고 방어도 있는데 저는 타자들은 타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학교를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입학 전 그 전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데이터가 뭐 대학교 그 전체적인 아마추어 엘리트 야구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제 옆에 사실은 2002년도가 김성원 감독이 LG를 마지막으로 맡으셨던 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성원 감독을 모시면서 정말 지옥 같은 캠프를 딱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SK 때 한 번 했고 또 한 번을 옆에 있는 박용택 선수도 같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학교를 졸업해서 신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스윙, 그러니까 질적이 아닌 양적으로 정말 많은 스윙을 했던 그 한 90일이나 120일 정도 됐을까요? 한 11월, 10월서부터 그 다음에 캠프 끝날 때까지니까 정말 많은 스윙을 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질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양적 부분이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질적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수비도 결국 반복이고요. 투수들의 문제도 사실 제구도 반복이에요. 반복 연습의 양이 결국은 그 레벨이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박용택 선수가 김성원 감독이 나가신 후에는 아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누가 시켜서 본인이 이제 질적과 양적 그렇죠.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죠. 네, 그거는 뭐 확실한 거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토할당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처음으로 좀 반대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우선 이제 뭐 김성원 감독님 얘기를 먼저 꺼내면은 제가 야구하면서 그래도 누가 물어봤을 때 딱 그럼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 뭐 누가 가장 생각나? 이랬을 때 제가 딱 2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코칭 스태프님, 감독님 아주 감사하죠. 예, 아주 감사한 거는 사실 이제 지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이제 김영달 코치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정말 이분 만나서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신인 때 김성원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예. 보통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뭐 거의 뭐 없을 시절, 뭐 천리안 막 이럴 때니까 이제 그런 많은 정보들이 거의 없죠. 이제 프로가 뭐 어떤 결과만 보고 누가 이겼는지 뭐 이런 것만 나올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프로 선수는 되게 이렇게 뭐 폼 좀 잡고 매일 그냥 시합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고 뭐 이런 뭐 가끔 이제 가십 뉴스로 뭐 선동열 감독하고 정삼훈 선배하고 뭐 하루 전날 술을 뭐 누가 이겨가지고 그 다음 날 선발 던지고 이제 이런 것만 항상 접하다 보니까 진짜 프로야구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인 때 이제 하물며 계약하기도 전에 계약하기도 전에 LG 트윈스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지옥 캠프를 했죠. 사실 좀 더 절실했던 거는 제가 계약금 때문에 좀 스카우트하고 좀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준 신인이 나 이 돈 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빨리 방법을 내놔라. 내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그럼 너 김성원 감독한테 인정받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절실함이 한 500% 됐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간 뭐 재밌게 했는데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그때가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아버지랑도 가끔 요즘 얘기하면서 야 너는 저 김성원 감독하고 한 2, 3년 더 했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럼 벌써 그만뒀죠. 어쩌면 이렇게 오래 하진 못했을 거예요.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지만 오래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 수비도 했을지 몰라. 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김성원 감독님 만난 게 해군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김웅락 코치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고마운 분인데 이제 아까 왜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이제 예를 좀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미국은 거의 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클럽 활동이죠. 거의 클럽 활동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야 그럼 진짜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게 그냥 클럽 활동하듯이만 해? 했더니 이제 엘리트를 할 선수들은 이제 한 고등학교쯤
다음에 이제 좀 더 좀 많은 이제 시간을 좀 갖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나도 웃긴 게 그런 선수들이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드래프트 1순위인데 저 농구에서 또 갑자기 드래프트 1순위야. 똑같은 애가.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잘할 놈들은 잘한다. 예. 잘놈 잘? 예. 그냥 잘할 놈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은 진짜 너무나도 많은 풀들 중에 거기에 이제 뭐 라틴계 쪽 그런 라틴 아메리카 그쪽 선수들도 너무너무 많이 이제 걔네는 이제 약간 뭐 예를 들어 쿠바, 도미니카 이런 애들은 정말 야구로서 내가 모든 막 정말 5촌, 6촌까지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까지 하다 보니 이제 그 정도의 많은 연습량이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들끼리도 얘기하면서 한국 스포츠가 이 좁은 이 많지 않은 인구에서 한국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뭐 야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어디에도 사실 내놔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스포츠인데 그거에 저는 거의 대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은 것들을 열어놓고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소질 있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저는 1990년 6월 3일 날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날 딱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감독님하고 딱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감독님이 저를 한 7개월 정도 쫓아다니셨어요. 야구 감독님이. 아버지랑 매일 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아버지가 농구 선수를 하셨었는데 야구를 하는 순간 넌 그때부터 취미가 아니라고. 장난으로 야구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야구를 하는 순간 너는 이거를 야구가 네 인생이 되는 거고 이걸로 네가 가족을 꾸리고 나중에 정말 야구 선수 박용택으로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힘든 시간 뭐 어떤 시간이 올 때도 항상 막 그런 것들을 막 좀 더 저한테 막 약간 그렇게 좀 푸시를 줬어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친구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꼰대 같은데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요. 너무 라떼는 꼰대가 그런 얘기하면 요새 유행하죠 라떼는. 네. 라떼는 라떼는 꼰대가지고 라떼는 먹으면 전 설사예요. 라떼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예전에는 뭐 5, 6학년 때 그런 것들을 뭐 한다면 요즘 뭐 1, 2학년 때부터 사실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는 반대적이거든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한 10명이 시작해요. 그때는 라떼는 아니고 그때는이 나오는데 또 그때는 이제 정말 엘리트 선수가 안 될 친구들은 자 미리미리 관뒀어요. 미리미리 관두다 보니 정말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야구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냥 야구를 막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가끔 뭐 한마디 해달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래 니네 다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나는 아닌데? 나는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여기서 진짜 정말 내가 잘하는 훌륭한 멋있는 프로야구 선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누구야? 손 들어놓고 한 10명 있으면 한 2-3명, 3-4명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그냥 자기의 능력을 아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게 그냥 다른 길을 위한 뭔가 그런 거였는지 뭐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반대되는 어쩌면 사실 제가 이제 야구에서 뭐 근성 뭐 무슨 저런 뭐 정신력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꼰대 맞다. 자 그럼 박용택 선수를 꼰대로 만들면서 네. 꼰대택.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오늘 방송 11시 반까지 해도 돼요? 괜찮아요? 피를 토해야 되는군요 저희. 다들 괜찮으세요? 여기서 내년 맞죠 뭐. 예. 예. 이제 원래 좀 말 많아요. 이제 가끔 야구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한참 암흑기 때지만 LG 트윈스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쟤네는 그렇죠. 근성이 없어. 많이 들었죠. 네. 모래알. 모래성. 네. 아니
뭐 대놓고 제가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나? 예, 어쩌면 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뭐 근성, 뭐 정신력 가장 필요 없는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야구가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이 오버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제 이제 18년 프로야구 선수 생활에 그런 좀 가르침이었고 사실은 근데 또 어느 스포츠보다 정신력, 뭐 집중력, 근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정이죠. 사실 야구는 시합하는 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농구, 뭐 축구, 저희 지금 10분만 뛰면 저 요새 이제 비시즌이라 가끔 지하 내려가서 풋살을 가끔 하는데 저 한 3분 뛰면 여기서 이렇게 막 목에 뭐 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야구는 제가 힘들어서 아마 야구를 관두려면 한 60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야구는 사실 시합하는 데 있어서 힘든 운동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운동보다 어느 스포츠보다 과정이 힘들고 지루해요. 아주 지루해요. 본능에 내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아까랑 좀 이렇게 이어지지만 수많은 반복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움직여야 되고 근데 보통 뭐 그래서 이제 농구나 뭐 축구나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이제 뭐 제 친한 이제 이진영 선수가 항상 뭐 야잘얄 뭐 약간 야구는 잘하는 놈들이 잘해 뭐 약간 야잘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뭐 그런 구기 스포츠 중에 그게 좀 덜 그러니까 그거와 좀 멀어져 있는 어쩌면 좀 더 노력력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 사실 농구 축구는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 애들이 그냥 성인까지 걔네가 다 해요. 거기서 좀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뿐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농구 못했는데 축구 못했는데 갑자기 프로 와서 무슨 노력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선수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야구는 투수는 꽤 있고요. 투수는 꽤 있고 타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최동수? 대기만성형 선배님. 최동수 선수. 사실 최동수. 그런 선수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많이 힘든 스포츠다. 뭐 말이 산으로 갔네요. 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 뭐 네. 더 첨언을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 이제 엘리트 고등학교 선수들조차도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게 좀 인상적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꿈이 공무원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운동 선수인데요? 근데 그 박용택 선수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꿈꿀 수 있을까요? 참 제 꿈꾸기도 힘든데 잠깐만 그 친구들 꿈까지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아마추어 야구들 가서 뭐 감독님들 뭐 누구 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선수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뭐 과도기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좀 나이 많은 선수들끼리 우리가 그래서 이때까지 야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씁쓸하고도 슬픈 얘기네요. 그 KBO 질적 논란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는 뭐 프로야구를 넘어서서 근간이 되는 아마야구까지 또 이렇게 꿈을 갖는 네. 박용택 선수 일대기까지 뭔가 들은 것 같아서 저는 박용택 선수가 아니라 박찬호 선수를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LA 때 혹시 그런 느낌. 같은 박씨인가요? 그러네 박씨네. 제가 가을에 그 박전 선배님 그 공주에서 뭐 하는 거 이제 뭐 어린이 야구 대회 그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시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 차를 타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찬호 선배 생가 공주에서 사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든 건데 사실 제가 뭐 정말 박찬호 선배님 막 이렇게 정말 그럴 정도로
해서 뭔가 모든 게 다 궁금하고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 야구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는 좀 궁금하지만 여기는 내가 형이랑 썼던 방이야. 야 영태가 일로 와봐.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셨던 방. 이제 그걸 한 1시간 반 정도. 야 일로 와봐. 언덕을 여기는 내가 항상 토끼띠으로 저기까지 갔다가 왔던 데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졌다. 네, 뭐 그냥 여담으로. 네. 네, 입담 아니, 서열 2위인 걸로. 아니 지금 네. 질문에 같은 박씨냐고 물었는데 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저도 네. 느꼈습니다 우린 지금.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맞습니다. 줬는데 그죠? 네. 열린 답변. 네. 무섭네요 질문을 예, 던지기가. 이거 답변 계속 안 끊으면 경자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둘리 네네. 끊어서 바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